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 박순자 씨의 집 마당에는 한여름의 햇살 아래 봉숭아 꽃이 붉게 피어 있었다. 순자 씨는 굽은 허리로 봉숭아 잎을 따갑게 빻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5년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너무도 길고 고요했다. 옆집 김미영 할머니가 순자 할멈, 뭘 그리 골똘히 생각혀? 라며 말을 걸어왔지만 순자 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머니, 이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쓰는 거예요. 심심할 때 뉴스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해봐요. 몇 달 전 서울에서 온 손자 준호가 손에 쥐어준 스마트폰은 순자 씨에게 또 하나의 외로움을 안겨주는 듯했다. 낯선 기계는 너무 복잡했고 작은 글씨들은 눈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준호가 깔아준 메신저 앱을 통해 간혹 자식들이 보내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재미는 쏠쏠했다. 어느 날 준호가 알려준 대로 이것저것 눌러보던 순자 씨의 눈에 황혼 로맨스,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찾으세요라는 광고가 번쩍이는 화면이 들어왔다. 마지막 사랑이라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순자 씨의 가슴 한구석을 간지렸다.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순자 씨는 막연히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광고를 클릭하고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쳤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스크롤을 내리던 순자 씨의 눈에 한 남성의 프로필이 박혔다. 강준수, 40대 중반, 미국 은퇴 사업가, 한국 정착 희망, 다정하고 사려 깊은 성격. 단정하고 신뢰감 가는 인상, 그리고 깔끔한 양복 차림의 사진은 순자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강준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안녕하세요 박순자 선생님. 귀한 분께서 먼저 연락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다. 강준수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물론 그가 보여주는 화면 속 남성은 늘 완벽한 각도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순자 씨의 하루를 묻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 자식들의 빈자리에서 오는 외로움,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살아온 이야기까지 순자 씨는 강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준수는 박순자 선생님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선생님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며 순자 씨의 마음을 감미로운 말로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남으로 내려와 순자 씨와 함께 그림 같은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고 했다. 순자 씨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로맨틱한 감정에 푹 빠져들었다. 메신저 속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 씨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담비가 되었다. 순자 씨는 강준수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느덧 순자 씨는 강준수와의 영상통화와 메시지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 속 강준수의 모습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마당의 봉숭아꽃도 그녀의 설레는 마음처럼 더욱 붉게 타오르는 듯했다. 어느 날 새벽 강준수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순자 씨,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자산이 한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생겨 거액의 수수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잠시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가면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수료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지만 강준수와의 미래를 생각하니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순자 씨. 당신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순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자동화기기 앞에 섰다. 낯선 계좌로 송금하려 하자 사기 의심 계좌라는 경고 문구가 떴지만 순자 씨는 강준수의 말처럼 잠깐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다. 결국 그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어머니, 요즘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눈 나빠지세요. 방학이라 해남 집에 내려온 손자 준호가 순자 씨의 스마트폰을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다. 준호는 할머니의 통화 기록과 메신저 앱을 흘끗 보았다.
낯선 사람과의 밤늦은 통화 기록과 이상한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요즘 온라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순자 씨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너는 내 할머니가 외로운 게 안 보이니?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강준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다. 강준수의 돈 요구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 투자가 절실합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순자 씨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긴급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순자 씨와 함께 살 멋진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이 급히 필요합니다. 핑계는 더욱 교묘해지고 금액은 갈수록 커졌다. 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밤늦도록 강준수와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의심이 순자 씨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지만 강준수가 보여준 영상과 달콤한 말들은 그녀의 의심을 다시금 덮어버렸다.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해. 지금 잠시 힘든 것뿐이야. 순자 씨는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자신이 어리석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김미영 할머니는 순자 씨의 안색이 나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다. 순자 할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회쑥해졌네. 김미영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순자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미영아, 내가 말이야. 누굴 좀 만났는데. 순자 씨는 차마 강준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미영 할머니는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멈, 외로운 건 알겠는데 요즘 세상 무서운 게 많아.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돈 이야기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쳐. 미영 할머니의 충고는 순자 씨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어느 날 새벽 강준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순자 씨,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 계약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주세요. 순자 씨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억 원.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들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라는 말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준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자 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준호는 할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서 노인 로맨스 스캠을 검색했고 강준수의 수법이 전형적인 사기임을 직감했다. 그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강준수와의 대화 내용을 스크롤해 내렸다. 수백 장의 사진, 달콤한 메시지,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돈 요구. 준호는 강준수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로맨스 스캠에 자주 이용되는 사기꾼 사진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의 증거 화면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다 사기예요.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할머니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절규에 순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야, 강준수는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해. 순자 씨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강준수 씨한테 당장 영상 통화 걸어보세요. 진짜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준호가 다그치자 순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준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그러나 강준수는 연결음을 몇 번 울리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내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세요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떴다. 순자 씨는 다시 걸고 또 걸었다. 강준수는 끝까지 영상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하던 그가 왜 지금은 받지 않는 거지? 마치 얼음물 세례를 받은 듯 순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강준수가 보냈던 영상은 늘 같은 표정과 각도였던 것, 실제 만남을 끊임없이 회피했던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돈을 요구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미영 할머니가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아, 내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과 함께 온몸을 찢는 듯한 배신감과 허무함이었다.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거짓이었어. 순자 씨는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콧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준호는 오열하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경찰서로 향했다. 김미영 할머니는 순자 씨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함께 걸었다. 해남의 따뜻한 햇살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순자 씨의 세상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준수가 다른 수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기를 저지른 전문 사기꾼임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며칠 후 강준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신지 라며 능청스럽게 되물었다. 그의 차갑고 무감각한 눈빛은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송금했던 돈 중 일부는 대포통장 추적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순자 씨는 자신의 평생을 모은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순자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준호와 김미영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준호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에 사기 예방 앱을 설치해주고 메신저 사용법부터 온라인 뉴스 보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순자 씨도 이제는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인터넷 세상에 익숙해져 갔다.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순자 씨의 집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순자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순자 씨에게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여.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지라며 위로를 건넸다. 시간이 흐르고 순자 씨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 찾아가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제가 말이죠. 황혼의 사랑을 찾겠다고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다가 그만 크게 속았지 뭡니까? 제가 바보같이 당했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순자 씨는 온라인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들, 즉 외국 거주 사업가를 사칭하거나 긴급한 돈 요구를 하는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짜 프로필 사진과 사기 메시지 사례들을 보여주며 설명에 열을 올렸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따뜻한 봄날, 해남의 바닷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는 김미영 할머니,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소박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잘 보시네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지. 덕분에 사기꾼들한테 안 속고 산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활기와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내 남은 인생은 말이야 온라인에서 가짜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우리 이웃을 돕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은 순자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진정한 사랑과 유대가 따뜻한 온기로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덧 순자 씨는 경로당의 온라인 안전지킴이로 불리게 되었다. 매주 그녀의 강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할머니,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더니 보이스피싱 전화가 뚝 끊겼어요.
한 할아버지가 순자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강준수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믿었던 만큼의 배신감이 그녀를 덮치곤 했다. 그때마다 순자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늘 준호가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호는 말없이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곁을 지켰다. 준호는 할머니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 때문이었음을 이해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강준수의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준호는 순자 씨가 혹시라도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순자 씨는 의외로 단호하게 말했다. 가야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준수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순자 씨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준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였는지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의 무덤덤한 태도는 순자 씨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재판이 끝난 후 강준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자 씨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준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준호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 사람 생각은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할머니는 그냥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것뿐이에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순자 씨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비로소 강준수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판 이후 순자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남군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강연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저도요, 한때 순자 할머니처럼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지쳐서 누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 사례를 넘어 고령층의 깊은 외로움과 사회적 취약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순자 씨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순자 씨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마당에 봉숭아꽃에 물을 주었다. 붉게 피어난 봉숭아꽃은 이제 그녀에게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준수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는 박순자가 아니었다. 온라인 사기로부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굳건한 파수꾼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있었다. 강준수와의 영상통화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순자 씨의 기억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 남자는 진짜 누구였을까? 순자 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준수가 아니라 화면 속 그 남자의 환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으로 사기꾼이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검색한 끝에 순자 씨는 마침내 그 사진의 실제 인물을 찾았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모델이었고 그의 사진은 로맨스 스캠에 자주 도용되는 이미지였다. 순자 씨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겪은 일과 그의 사진이 어떻게 사용되었음을 설명했다. 며칠 후 놀랍게도 그 모델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자신의 사진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순자 씨에게 깊이 사과하며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순자 씨는 그 모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기꾼들에게 사진을 도용당한 수많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순자 씨는 노인복지관 강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도 가입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어느 날 순자 씨의 자식들이 오랜만에 해남 집으로 찾아왔다. 큰아들은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순자 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작은 딸은 순자 씨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 대신 용서와 이해의 미소가 번졌다. 가족들은 순자 씨의 사기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충격과 함께 어머니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과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의 깊이를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 갈등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순자 씨의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김미영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강준수에 대한 미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했다. 순자 씨는 이후로도 온라인 사기 예방 강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순자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많은 노인들이 순자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황혼의 파수꾼이라는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예방 활동을 펼쳤다. 어느 날 준호가 순자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온라인 사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이 카메라에 비치는 것이 쑥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의 끈질긴 설득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온라인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탄생했다. 첫 영상은 순자 씨가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꾸밈 없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주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사기 당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순자 씨의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는 어느덧 온라인 안전지킴이를 넘어 온라인 멘토로 불리게 되었다.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순자 씨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심지어는 학교까지 찾아다니며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강연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으로 가득했다.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마음속 깊이 울림을 받았다며 감동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행복을 찾아갔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현듯 찾아오는 불면의 밤, 강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돈을 잃었던 아픔이 다시금 그녀를 괴롭힐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김미영 할머니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가족들은 더 이상 순자 씨의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았다.
매주 한 번씩 순자 씨의 집으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순자 씨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마당의 봉숭아 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꽃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다. 내 인생도 저 꽃잎처럼 이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그녀는 지난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해남의 바닷가에는 여전히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그 파도 소리처럼 순자 씨의 삶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Current Part Characters 2인환 85 Total Characters 1539.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 씨의 유튜브 채널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온라인 생활은 단순히 사기 예방 채널을 넘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의 보고가 되었다. 순자 씨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온라인 뱅킹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다. 그녀의 강연 방식은 쉽고 친근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의 영상을 보며 디지털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할머니에게서 쪽지를 받았다. 순자 할머니, 저도 온라인에서 외국인이라고 사칭하는 남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뒤늦게 깨달아 겨우 멈출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쪽지를 읽는 순자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순자 씨의 채널은 언론의 주목을 더욱 받게 되었고 그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인권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순자 씨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 겪는 소외감과 취약성을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자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채심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해남 바닷가를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저녁에는 가족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준호는 이제 어엿한 사회 초년생이 되어 할머니의 채널 운영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강연 영상을 편집하고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순자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두 사람은 해남의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곤 했다. 순자 할멈, 그땐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네. 미영 할머니의 말에 순자 씨는 빙긋 웃었다. 그래, 미영아. 그래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지 않니? 다 지혜가 된 거지. 순자 씨는 더 이상 강준수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순자 씨는 마당에 봉숭아 씨앗을 담은 작은 상자를 들고 준호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열리는 전국 노인 온라인 안전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순자 씨는 강단에 올라섰다.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 경험을 담담하고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단 있게 울려 퍼졌다.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디지털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IT 기업 대표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순자 씨는 준호와 함께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 강준수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런 도시의 익명성 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거리의 풍경을 사진 찍고 준호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여기가 서울의 번화가입니다. 참 화려하죠? 하지만 이곳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는 순자 할머니 멋져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안전하게 온라인 생활하고 있어요. 라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순자 씨는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또 다른 사기 피해자 모임인 희망찾기 회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그들은 순자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순자 씨의 용기에 힘입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맙시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강연과 유튜브 활동 외에도 고령층 디지털 멘토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후배 강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재를 만들고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했다. 그녀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순자 씨의 지혜를 이어받아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온라인 안전 캠페인을 펼쳐나갔다. 순자 씨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고 그녀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해남의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다. 순자 씨는 준호와 함께 마당을 쓸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는 괜찮다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준수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었지만 결국 빛을 찾아냈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새 해남의 바다는 푸른빛 대신 검푸른 겨울바다로 변해 있었다. 순자 씨는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강준수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을 옥죄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낯선 온라인 세상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녀의 삶은 따뜻한 햇살처럼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그녀를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준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금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송출되었고 수많은 국제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주었다. 순자 씨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강연 요청과 방송 출연 외에도 그녀는 직접 사기 예방 캠페인 송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수칙 쇼폼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녀는 더 이상 디지털 기기를 낯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나갔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부 메시지와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디지털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순자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은 이제 순자 씨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함께 마당에서 봉숭아 꽃을 가꾸고 바닷가에서 굴을 따고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찾았다. 강준수에게 빼앗겼던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그녀는 얻었다. 바로 자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삶의 의미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순자 씨는 해남군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수료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수료생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수많은 어르신들은 모두 순자 씨의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순자 씨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단에 선 순자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어르신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이 넓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만약 어려움에 처한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해남의 겨울 바다는 고요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처럼 희망과 사랑이 피어 있었다. 이듬해 봄, 순자 씨는 한국노인 디지털안전협회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노인 디지털 안전의 상징이 되었다. 협회는 순자 씨의 강연과 유튜브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는 수많은 노인들을 온라인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순자 씨는 바쁜 활동 중에도 해남의 작은 집에 머무르며 봉숭아 꽃을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강준수가 감형 없이 모든 형량을 채우고 출소한다고 합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증오심보다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녀는 강준수가 사회로 돌아와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 순자 씨의 채널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온라인 생활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 버튼을 받았다. 그녀는 골드 버튼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이 골드 버튼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아파했던 모든 분들과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순자 씨는 협회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젊은 세대가 직접 노인들의 디지털 생활을 돕는 봉사 활동을 장려했다. 준호는 이 프로그램의 일기 멘토로 활동하며 순자 씨의 뜻을 이어나갔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대 간 교류가 펼쳐졌다. 순자 씨의 꿈은 단순한 사기 예방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김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순자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마을 길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순자 할멈, 이제 정말 어여쁜 어르신이야. 누가 감히 할멈을 속일 생각을 하겠어. 미영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많으니 늘 조심해야지. 그래도 이제는 내가 척 보면 안다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해남의 바닷가에는 여전히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순자 씨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외로움과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새로운 삶의 의미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소중한 지혜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해남의 푸른 바다처럼 넓고 깊어졌고 봉숭아꽃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순자 씨의 생일날이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김미영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순자 씨의 집에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마당에는 오색 풍선이 나부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다. 순자 씨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큰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자 씨는 촉촉해진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과거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가족들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 잔치 도중 준호가 순자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준수 사건 관련 뉴스 기사가 스크랩된 낡은 신문지였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신문지를 펼쳐들었다. 기사 속에는 강준수의 사진과 그의 범죄 행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순자 씨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방감. 그녀는 마침내 그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걸 이제 태워버리세요. 다 잊으세요. 준호가 라이터를 내밀었다. 순자 씨는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잊는다고 다 잊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갇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신문지를 불에 태우지 않고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흔적이었다. 순자 씨의 활동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온라인 사기 예방을 넘어 행복한 노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확장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강연은 특히 외로움에 지쳐 온라인 세계를 헤매는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랑은 온라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순자 씨는 7순을 넘겼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강의는 늘 만석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현자로 불리게 되었다. 해남의 바닷가에는 여전히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해남의 푸른 바다처럼 넓고 깊어졌고 마당의 봉숭아꽃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배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에 나누며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순자 씨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백발은 더욱 희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온라인 생활 채널은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순자 씨 또래의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순자 씨는 이제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 준호와 함께 콘텐츠 기획에 참여하고 젊은 강사들을 교육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진정한 멘토이자 지도자가 되었다. 어느 날 해남군청에서 순자 씨에게 자랑스러운 해남군민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상식 날 해남군민회관은 순자 씨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순자 씨의 가족들, 김미영 할머니,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황혼의 파수꾼 회원들과 그녀의 강연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어르신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순자 씨는 강단에 올라섰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가족들, 늘 곁을 지켜준 미영이, 그리고 제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순자 씨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온라인 세상은 편리하고 즐겁지만 동시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었다. 사랑은 거짓된 얼굴 뒤에 숨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곁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순자 씨는 이제 단순히 사기 피해를 극복한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선구자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순자 씨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만찬을 가졌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저의 영웅이세요. 순자 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 할미가 영웅은 무슨, 그저 네가 있어줘서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지. 김미영 할머니는 순자 씨의 옆에 앉아 빙긋 웃었다. 그러게 할멈, 강준수 그놈이 복덩이였네. 그놈 덕분에 할멈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거 아니요. 순자 씨는 미영 할머니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의 봉숭아 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한겨울에도 꿋꿋이 서 있는 봉숭아 나무는 마치 순자 씨의 강인한 삶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강준수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던 황혼 로맨스 커뮤니티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제 그 페이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온라인 사기 제보 센터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세계 각국의 디지털 안전 포럼과 노인 복지 관련 국제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었다. 각국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순자 씨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온라인 안전을 위한 글로벌 앰베서더로 불리게 되었다. 순자 씨의 건강은 여전히 좋았다. 매일 아침 해남 바닷가를 거닐며 운동을 하고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나눔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주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찾아온 젊은 팬들과 디지털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어르신들까지 모두 순자 씨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다. 김미영 할머니는 순자 씨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종종 해남의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월의 흔적을 이야기하곤 했다. 순자 할멈, 자네 덕분에 나도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얼굴 매일 본다네. 고마워. 미영 할머니의 말에 순자 씨는 빙긋 웃었다. 뭘, 미영아. 나도 네 덕분에 이렇게라도 사는 걸. 우리 서로 의지하며 더 오래오래 살자.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해 가을, 순자 씨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준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남산타워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불빛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과거 강준수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화려한 도시의 익명성 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득한 과거의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할머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준호가 묻자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빛들이 마치 우리의 희망 같지 않니?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도 결국 빛은 다시 찾아오고 그 빛으로 우리는 서로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거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순자 씨는 남은 생애를 온라인 안전 교육과 노인들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에 나누며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해남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순자 씨의 삶은 그 바다처럼 넓고 깊고 마당의 봉숭아꽃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배움이었다. 세월이 흘러 순자 씨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등은 더욱 굽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지혜로웠다. 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온라인 생활 채널은 이제 전설적인 교육 콘텐츠로 남아 수많은 디지털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 강연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후배 강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준호는 어느덧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한국노인 디지털안전협회의 사무총장이 되었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노인들의 디지털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힘썼다.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적인 연결과 따뜻한 소통이 중요함을 늘 강조했다. 김미영 할머니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순자 씨는 미영 할머니를 잃었을 때 큰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그녀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미영 할머니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해남의 마당에는 순자 씨가 젊은 시절부터 가꾸어온 봉숭아꽃이 만개했다. 붉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다. 순자 씨는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지혜와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 씨의 손주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왔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은 변함이 없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안마해주고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를 재롱처럼 늘어놓았다. 순자 씨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해남의 바다는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 삶은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봉숭아꽃이 피고 지는 세월 속에서 순자 씨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순자 씨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재방송이었다. 화면 속 그녀는 강준수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내 준호와 김미영 할머니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강단에 서는 모습이 차례로 이어졌다. 순자 씨는 이제 그 모든 아픔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빛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준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벌써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볼 때마다 감동적이세요? 준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할미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픈 기억도 다 내 삶의 일부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 씨의 집 마당에는 봉숭아 꽃이 계절과 상관없이 늘 붉게 피어 있는 듯했다. 그것은 순자 씨의 삶이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보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메신저 앱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부 메시지와 감사의 인사가 쌓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채널 보고 요즘 세상 사는 재미를 느끼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순자 씨는 문득 강준수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밤을 상상했다. 그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자 씨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강준수에 대한 미움에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채워나갈 것이었다. 해남의 밤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순자 씨는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냈다. 그녀는 아픔을 통해 성장했고 그 성장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순자 씨의 이야기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